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 교과서는 176쪽이에요. 이제 핵심 개념으로는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산화 환원 반응이 있어요. 학습 목표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반응의 예를 보고, 그다음에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처리와 재련 반응의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먼저 배웠던 것 중에 지구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고 우리가 호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체는 산소라고 했죠.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또 동화작용이라고 했다. 애니메이션 하나 볼게요. 아주 오래전 바닷속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바다 밖으로 나와 현재 지구 대기의 성분이 되었다. 산소의 출현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학교 인터넷이 좀 느려서 좀 양해를 바랄게요. 로딩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바닷속에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만들어졌고, 이 산소가 바다 밖으로 나와서 현재 지구 대기 성분이 되었어요. 산소의 출현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렇죠. 산소가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육지에도 동식물이 생기고 번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줬죠. 근데 만약 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생활은 어땠을까요? 추위를 피하거나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없었겠죠. 그다음에 금속을 만들 수 없어서 교통수단 등 다양한 기구를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수업 들어가면 이제 광합성과 산소의 생성과 이용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잎이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무엇이 일어난다?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무엇이 대기중으로 방출될까요? 그렇죠. 산소가 대기중으로 방출돼서 생명체의 호흡이나 물질의 연소 반응에 쓰입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의 개념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이제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무엇시키면? 연소시키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참고 자료를 보면 화석연료라는 게 뭐냐? 먼 옛날 지구상에 살았던 동식물의 잔해가 땅에 파묻힌 뒤 오랜 시간 동안 압력에 의해서 온도 압력이죠. 열과 압력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석탄은 지질시대에 매몰된 식물체로부터 만들어지고, 석유는 지질시대의 바다 생물체, 천연가스는 메테인이고요. 주로 탄광 지역의 땅에서 분출되는 기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교통이나 산업 등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석탄을 태우는, 석탄을 연소시키는 그림이에요. 철의 재련 우리 도움 영상 먼저 볼게요. 화학기호 Fe, 원자번호 26, 원자량 55.85, 철. 철은 금속 원소의 한 종류로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한 형태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된다. 철의 강도도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 원자들의 배열이 철이 변형되더라도 그 기본 성질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이 다양한 모습으로 무한 변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류가 급격한 발전을 시작한 것은 철을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소규모 대장간 규모에서 생산되던 철이 대량 생산되면서 역사는 급진전을 하게 된다. 18세기 후반, 철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전환점은 역시 영국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물리의 혁명이 있고 그 물리혁명 뒤에는 바로 철강이라고 하는 산업이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철도, 기관차, 기관엔진, 방적기 등등 모든 것은 이 철기와 함께 철강 기술과 함께 발전했던 것이었고 바로 그것이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영국을 세계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국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200년이 넘도록 철을 만드는 원리는 거의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철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철광석과 석탄, 그리고 석회석이 있어야 하는데 석회석은 철광석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철의 주재료인 철광석은 철과 산소가 단단히 결합된 형태인데 이 철광석이 철이 되려면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석탄의 탄소다. 이 재료들이 바로 철강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용광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철광석에 열을 가해 덩어리로 만든 것을 소결광, 석탄을 고온에서 쪄내 덩어리로 만든 것을 코크스라고 한다. 키가 높은 화로라고 해서 고로라고 불리는 용광로. 소결광과 코크스를 이 용광로에 집어넣고 섭씨 1200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비로소 쇳물이 된다. 작은 쇳덩어리가 쇳물이 되기까지는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을 제선 공정이라고 부른다. 제선 공정에서 만들어진 쇳물은 탄수와 불순물이 많아서 부러지기 쉽고 단단해서 가공하기도 어렵다. 지금부터가 강철이 만들어지는 제강 공정이다. 쇳물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석회석과 함께 전로에 넣고 산소 바람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불순물은 석회석과 함께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로 떠오르는데, 이 찌꺼기를 걷어내면 비로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쇳물이 만들어진다. 바로 강철이다. 자, 잘 봤죠? 뭐 재련 과정은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자, 자연 상태에서 철은 주로 철과 산소가 결합한 철광석으로 얻어지죠. 그래서 철광석의 주성분인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 무엇을 분리해요? 방금 전에 나왔죠. 뭐?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련 과정을 보면은 철광석을 코쿠스 석회석하고 혼합하여 용광로에 가열을 해요. 그래서 코쿠스가 연소되면서 여기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밑에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와요. 일산화탄소.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철광석 중에 산화철을, 여기 보시면 산화철 있죠? 얘를 철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철광석 중에 불순물이 석회석과 반응해서 슬래그로 배출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뭐냐면은 요거 이 철광석이 우리 그 불순물이면 SiO2 이 뭐죠? 규산형 광물에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잖아. 그래서 규산형 광물의 사면체. 근데 이제 그 규산염이 이제 SiO2 형태로 있죠. 그래서 얘가 석회석과 만나서 이렇게 배출이 돼요.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이어오면 되겠다. 자, 다음으로 철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인류는 철을 어떻게 해요? 재련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하고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철기 시대라는 거지. 현재도 산업 전반과 생활용품에 널리 이용된다. 자, 다음 해보기 봅시다. 원래 이거 해보기는 여러분들 해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이번 시간 수업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나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봅시다. 다음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세 가지 화학 반응과 반응식을 나타냅시다. 가부터 다 그림이 각각 어떤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인지 보자. 가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죠. 나는 광합성, 다는 재련 과정이죠. 이렇게 왜 연결이 안 되지?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넘어가서 반응식을 통해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공통점은 뭐예요? 산소가 관여하는 거죠. 산소가 관여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형성된다. 그래서 무엇은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을까요? 산소죠.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식물의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는 생명체 호흡에 사용이 되고,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 그럼 얘네들은 다 뭐야?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겠지? 철은 자연 상태의 순수한 철이 아니고 산화철로 존재하고요. 그러나 금은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금으로 존재한다. 철과 금 중 산소와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어떤 걸까요? 당연히 철이죠. 철이 산소와 더 쉽게 반응하더라. 넘어갈게요. 철의 재련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연 상태에서 얻어진 철광석은 산소와 철이 결합한 상태. 맞죠? 산소를 분리한 순수한 철을 산업 전반에 이용한다. 맞죠? 철의 재련은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한 과정이다. 맞죠?
용광로에 철광석만 녹이면 재련할 수 있다. 아니죠. 세 가지 된다고 했어요. 뭔다 그랬지? 코크스, 코크스, 철광석, 석회석. 이렇게 세 가지 된다고 했어요. 철의 재련은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다. 맞죠?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거.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맞죠? 철광석에 산화철을 재련하면 철과 산소를 분리할 수 있다. 맞죠? 식물은 비내조 지흡사에 포장해. 맞죠? 그래서 세 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나중에 요거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활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남은 시간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볼 거니까 그 구글 폼에 지금 어제 이거 처음 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처음 해봤는데 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 기기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어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어플이냐면은 구글 문서라는 어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작성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 저장이 돼요. 자기 걸로. 선생님이 어저께 좀 그 설정을 잘못해놔가지고 여러 애들이 막 원본을 그 저거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주어진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 컴퓨터를 쓰면 크롬으로 열면 돼요. 크롬. 지금 현재 그 클래스룸을 크롬으로 접속해서 클릭하면 구글 문서로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고 완료하면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한 걸로 할게요. 됐죠? 수고했습니다.